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무조사 받은 후 또 해명자료 요구 안내문을 받았을 때 이것이 중복조사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오랜 기간 이후에 또다시 안내문을 해명하라고 또 안내문을 받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중복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아보신 납세자가 있었습니다. 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만일 세무조사라면 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세무조사라면 이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에 중복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미 세무조사를 했는데 2년이 지난 뒤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고 나서 또다시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돼서 원천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세금을 과세관청이 거둬들인 세금을 다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세무조사 업무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복조사에 해당될까 아닐까, 이 의미는 세무조사 업무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세무조사가 맞고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아주 납세자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아주 유익한 판례인데요. 이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 씨는 A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B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B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A 아파트, B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합니다. 세법용어로. 이런 경우에는 이 기존 주택 A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왜 비과세를 해주느냐?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 씨는 A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청을 했습니다. 9억 원이 초과된다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 씨와 그 배우자 공동 명의로 경기도에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별장이. 이 별장이 주택으로 볼까요? 별장을 주택으로 볼까요? 아니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까요? 이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별장에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이 별장은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으로 볼 것이냐 별장으로 볼 것이냐를 가리기 위해서 세무조사관들이 세무조사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 갑 씨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주택으로 보면 다주택자가 3주택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세무조사를 종결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이 갑 씨는 또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게 됐어요. 세무조사를 했던 영영세무서가 지방청으로부터 이제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감사 과정에서 또 이 내용이
불거지면서 문제점을 또 지적을 당한 거죠.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비과세를 해준 것이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7일까지 해명자료 제출을 하라고 이 납세자에게 요구를 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이미 조사를 다 끝내서 비과세 처분이 맞다라는 그런 세무조사 종결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해명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면서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씨는 과세관청에서 해명자료 요구를 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료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이 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라든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요. 또 감사관실에도 3차례나 방문해서 감사관의 면담을 받았습니다. 감사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 갑씨는 이 과세관청에서 저도 이제 국세청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이 세무조사관들은 감사 과정에서 과세를 하라고 처분을 하면 과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갑씨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죠. 이 감사가 끝난 후에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갑씨는 이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라는 논리로 조세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세 불복은 바로 법원으로 갈 수는 없고요.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거쳐서 법원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자, 심판원의 판결은 국세청 편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 이러한 판례가 있는데 이런 판례를 비추어 보면 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간단한 질문조사이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도 판결을 내리면서 또 다른 그런 판결을 예로 들면서 납세자의 편을 들었어요. 구소득세법 170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임을 분명히 밝힌 이상 그리고 또 3회에 걸쳐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조사에 응했다 이런 논리로서 이것은 또 다른 세무조사로 봐야 된다.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씨가 승리한 것이죠. 이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판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판례를 보면 납세자에게 아주 유익한 그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여러분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복조사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이익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